하면 수능 제도가 개편이 됐다.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이 된다라는 내용. 1학년 때 그러면 등급 제대로 못 받은 학생들은 과연 2학년, 3학년 때 수업 들을까? 그때부터 정시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정시를 준비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냥 공부를 안 해요. 사실 상위권 대학을 가는 게 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좀 어렵지 않을까. 그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니까는 네. 뭐 재수를 하는데도 또 유불리가 분명히 작용을 하겠네요. 네. 자, 저는 이제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은 네. 수능에서 과학이 빠졌네? 물화생지가 빠졌네? 그러면은 재수학원들 이런 과목들 가르치던 선생님들을 어떡하지? 그렇죠. 이거는 정말 그냥 이 사람들 그냥 직장 잃게 되는 건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게. 충분히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사실은 걱정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이 있고 네네. 그 교육과정대로 수업을 하는 거고 그 대로연구원 말씀대로 수능 뭐 이렇게 정시가 됐든 이제 교과를 분명히 추가적으로 더 반영하는 부분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본인의 진로와 관련돼서 어떤 과목들을 이수했는지 굉장히 중요해질 거거든요. 네. 당연히 그 학교에서도 물화생지를 원투 이제 과목명이 바뀝니다. 2022 교육과정에서는 맞아요. 과목명이 바뀌지만 어쨌든 현행의 물화생지 원투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과연 재수학원에 있는 학원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의 미래. 부원장 입장으로서 네.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학원에는 이 과목들이 개설되지 않지만 네. 만약에 이제 본인이 학원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수능이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 학원에 있는 이 물화생지 강사들 그러면 그분들은 뭐 다른 교과의 강사로 좀 갈아타는, 환승하는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래봤자 네. 통합과학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또 수학을 잘 가르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쵸. 네. 뭐 그리고 수학 전공자가 네. 과학을 할 수도 있고 과학 전공자가 수학을 또 할 수도 그분들이 또 이제 눈높이를 좀 높이게 되면은 뭐 공무원 이쪽으로도 가실 수 있고 네네. 아니면 좀 눈높이를 낮추게 되면은 뭐 이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렇게 뭐 좀 여러 가지 선택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 사교육 시장에서 특히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사교육 시장에서 이 과학 강사들은 다 망한 건가? 오히려 이제 내신 쪽으로 흘러 들어가야 될 것 같죠. 네, 내신으로 가서 조금 더 이제 에너지를 쏟아서 세특에 좀 더 에너지를 탐구 보고서 네, 그런 특강을 또 이제 깔면 탐구 보고서 쪽으로. 네, 그렇게 좀 역량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린 연구원님.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 과목 강의는 이제 열 수 없게끔 변해버렸으니 내신 강의 쪽으로 돌리되 정말 그 비교과 영역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의견은 글자가 좀 더 높게 평가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 것 같으니까 그 글자를 단단히 채우기 위해 어떠한 실험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실험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탐구 보고서 중에 자율 탐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자유 양식으로 써서 각 교과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게끔 되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그 내용이 기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 중에 본인의 진로 역량과 맞는 탐구 활동을 설계해 주는 그러한 선생님들도 새롭게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 좀 오랜 기간 연구를 해왔고 문제 분석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셨을 테니까 충분히 영양가 있는 내용들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좀 덧붙여서 그분들이 뭔가 이제 수능의 비중이 좀 낮아지면은 사실 면접의 비중이 커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면접 대비하시는 그런 쪽으로도 그분들만큼 그 학과에 맞는 네, 그런 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자, 이제 대입 개편은 정해져 있고요. 네네. 큰 틀에서 방향성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각 대학의 전형 요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입시를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중3 이하의 학부모님들한테 이 바뀐 대학 입시를 뭐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만약에 부원장님 지금 학부모님이 와서 상담을 네, 하는데 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이다. 네. 2028 대입 개편 준비를 우리 아이가 이제 그 시험 볼 때쯤 이제 그렇게 되는데 네.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라고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2028까지 가게 되면 네. 사실 그분들한테 좀 먼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요? 가까우면서 먼. 하지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6이나 중1 같은 경우는 사실 앞에 이제 먼저 매 맞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이제 좀 조율해 나가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중등 과정에 이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로드맵을 좀 제시할 것 같습니다. 중3 때까지의 어떤 로드맵을 좀 철저하게, 네. 그리고 또 학과와 관련된 그런 어떤 독서라든지 그런 교과에 대해서 좀 무게추를 좀 더 그쪽으로 좀 두게 혹시 됩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뭐 중등 과정에 대한 로드맵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중등 과정에 대한 로드맵은 이제 아이들의 어떤 성취도를 먼저 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좀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도 뭐 선행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수학 쪽으로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중등 과정에서 조금 더 빈틈없도록 좀 메꾸는 것이 좀 중요하고, 네. 그 고등학교 진학 전에 고등학교 이 선행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해 나가는 것들을 좀 추천을 하는데, 저 아이들의 어떤 구멍 난 부분이나 성취도를 좀 먼저 보고 이제 그렇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구원님은 네. 그러면은 만약에 연구원님께 학부모가 왔어. 네네. 우리 아이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앞으로 이제 대입까지 가야 되는데 중학교 공부는 어떻게 할 것 같은데 대입 준비 바뀌는 대입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컨설팅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네. 어떤 식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은 학부모님께 네. 대학교 입학사정관이 되셨다고 가정을 해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 우수한 인재의 기준이 무엇이 될 것 같냐라고 계속 저는 꼬리 질문을 던지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역량이 우수한 인재들. 그러면 이제 학업 역량,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있는 학생,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학생, 뭐 진로 역량이나 공동체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를 통해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학생이 솔직히 학업을 얼마만큼 이수할 수 있는지 요거는 그 학생마다 너무 다르기도 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진로 역량이라든지 공동체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겪는 환경 속에서 이 학생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셔라 라고 크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종합전형이 조금 더 우세해질 것 같기는 하고 그 내신 등급 숫자를 받는 거에 목매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게 좀 더 높게 평가받을 환경이 도래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그런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라? 네, 아무래도. 그리고 그 역량이라는 키워드를 학생한테도 좀 주입을 시키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냥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 요런 것보다도 공동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면 조율도 한번 해보고 어르고 다독이고 해서 문제 해결을 해보는 경험들을 쌓아보고 기록도 같이 남겨볼까라는 등의 요런 습관 같은 거를 들이는 거에 집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번외 질문. 네. 그러면 검정고시 출신들은 어떻게 해요? 검정고시 출신들이라 검정고시를 이제 중학교까지 하고 고등학교는 어쨌든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네네. 안 가는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교를 갔다가 한 학기 만에 자퇴해가지고 수능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 지금의 수능 체제 하에서는 수능 점수만 잘 받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니까. 그랬죠. 근데 이제 바뀌는 수능에서는 이제 그런 게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능만 잘 본다고 해서 이 친구가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냐?
이 친구를 평가할 수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없는데 어허.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게요. 그거는 고민이네요. 네. 지금까지도 그 검정고시 출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를 치르고 난 그 점수를 그리고 대학교 그 기준에 맞춰서 환산을 해서 선발을 했었는데 아마 이 파악이 제대로 될까 싶은 거죠. 그 숫자만으로는 이제 파악하기 힘들고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수한 교과목이나 학교 활동 같은 것도 이제 정성적으로 볼 텐데. 내가 불가피하게 검정고시를 치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해서 수능 성적이 잘 나왔지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든 거죠. 나 특목자 사고에서도 그들이 말한 탈락자라고 하는데 네네. 1학년이 됐든 2학년이 됐든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을 봐서 이제 뭐 좋은 대학 아니면 네. 뭐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 왜냐면 네네. 보통은 이제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네. 불가피하게 내가 검정고시를 통과한 후에 수능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네. 그런 대학에서 그렇게 전형 요소들을 네. 뭐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에 대한 어떤 또 평가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복잡하네요. 그죠? 근데 사실 그게 검정고시를 보는 게 네. 뭔가 학교를 자퇴하고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물론 있는데 네. 교육부에서 인가받지 못한 대안학교도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예, 학력 인증을 네. 못 받는 맞아요, 대안학교 맞아요. 출신들도 네, 있죠. 그게 사실 대다수는 아니지만 소수가 이제 계속 있고 그 친구들을 제가 몇 년 정도 이렇게 상담을 그 학교에 가서 이제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 논술 아니면은 뭐 정시 이 두 가지로만 놓고 이제 보게 되고 학생부는 전혀 그 이게 반영이 안 되니까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검정고시 그 성적으로 환산하는 그 점수를 많이 받는 거. 이제 1년에 2번 보잖아요. 네, 검정고시를 2번 보니까 환산 점수가 3등급이면 다음 시험 때 1등급을 목표로 더 공부하는 그런 방식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결국에는 정시로만 이제 선발할 수 있고 더불어서 덧붙여서 이제 면접이 좀 더 추가된다면 그 아이들도 면접에 관련된 그런 진로와 관련된 학습을 좀 네.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그냥 번외지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왜냐하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 자체가 뭐 흔히 말하긴 변별력이 줄어드니까 이 친구들은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건가? 다른 요소들이 분명히 끼어들 가망성이 높은데 네. 그러면은 얘네들은 뭘 가지고 또 평가를 하지? 면접이 이제 그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서류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냥 궁금했습니다. 지금도 검정고시 출신자 중에도 검정고시 만점을 받아도 일반 학생들의 내신 등급 3등급 취급을 하는 학교들도 많아요. 그럼요. 네. 왜냐면은 검정고시가 어려운 시험이 맞아요.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 검정고시에서 내가 97, 8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친구가 뭐 내신 1등급과 동일한 기준으로 볼 수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네. 신경을 써서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여기서 제가 PD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28 수능이 물수능이 될까요? 불수능이 될까요? 네, 일단은 제 의견은 가장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분께 먼저 제가 그러면은 PD의 질문을 받아서 네. 질문을 해보겠는데 저희한테 있는 정보는 수능이 변화한다. 그리고 뭐 통합형 수능이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선택 과목이 없어졌다. 1학년 때 과목만 과목으로도 시험을 본다. 네.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과학에서 물화생지가 없어지고 수학도 그 어렵다고 하는 미적분과 기하가 없어졌어요. 네. 네네. 자, 2028 수능 물수능이다 불수능이다. 먼저 부원장님. 네. 사실 이거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네. 어떤 정권이냐 따라서 굉장히 어렵네요, 이거. 네, 이게 뭐 물수능이 될 수도 있고 네.
불수능이 될 수 있겠으나 2028로 이제 네. 바뀌고 나서 네, 처음 네. 보는 거니까 저는 기존의 이제 수능보다는 좀 물수능 쪽이 아닐까. 그렇게, 네. 처음 보는 시험이기 네, 때문에 네. 좀 쉽게 할 것이다. 네. 결과까지 이제 예측을 하면은 네. 좀 머리가 아프겠지만 네. 네, 결과가 성적표를 다 봤는데 다 이제 막 표준 편차도 높고 내가 높은 점수 받았는데도 백분위가 생각만큼 안 나오는 경우도 발생하긴 할 것 같아요. 이 수능 점수가 변별력이 많이 없어지니까 대학별 고사가 그러니까 즉 이제 면접으로 이제 이어지는 네. 아니면 대학별로 어떤 장치를 걸어서 어떤 다시 한번 뭔가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구원님은? 저는 딱 이분법적으로 물수능이다 불수능이다 요게 감이 안 잡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로 굳이 따지면 약간 뜨뜻미지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능 대부분을 치르는 거는 그 현행의 이 학생들의 수준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주로 막 언론에 나오는 그 기준점이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140점 막 넘어간다 이러면은 불수능에 가깝다고 얘기를 네. 하고 막 130점, 막 135점 아래 이렇게로 되면 물수능이라고 하는데 네. 그 표준 점수를 결정하는 건 이 수능을 봤던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아마 결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경 첫 해니까 난이도 자체는 좀 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변별력을 또 주기는 줘야 되니까 이걸 또 막 꼬아서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와중에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이 적응을 못한 학생들 때문에 왜냐면 학생들이 수능 대비할 때 보통 전년도 기출문제, 전전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유형 깨기로 대비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네. 이렇게 크게 변경이 되는 수능 환경 앞에서는 대비할 게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자체는 쉬울 수 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그거에 적응을 못해서 살짝 평균점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살짝 뜨뜻미지근하게 정도만 올라가지 않을까. 몇 점 정도? 그것까지 맞추면은 야 이거 입시 그 대답의 길이는 길었으나 결국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제 생각에는 불수능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부원장님하고 반대 의견인데 네. 왜냐하면 이건 순전히 제 판단이에요. 아까 이제 부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수능이기 때문에 쉽게 낼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하지만 저는 그래서 더 어렵게 낼 거다. 왜냐하면은 너무 쉬워버리면은 대학에서도 욕을 먹고 학부모들한테 욕을 먹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시험이 어려워버리면은 대학에서는 불만이 없어요. 특히 상위권 대학.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어떤 목소리가 훨씬 더 크고 언론에 나오는 뭐 양 자체가 더 많다 보니까는 약간 그런 식으로 던졌다가 조금 어려우면 다음에 그럼 내년도에 난이도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라고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학생들이 새로운 수능에 또 적응한다고 하면은 뭐 오히려 저는 그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변경된 첫 해기 때문에 어렵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불만이나 이런 게 오히려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불수능이 될 것 같고, 과목 자체가 쉬워졌다라고 해서 문제의 수준이 쉬워졌다라고는 말 못하거든요. 네.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예로 들지만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문제 수준이 높고 낮음이 정말 몇 번 꼬았냐가 세 번, 네 번 꼬았으면 그 문제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준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3 이하의 학생들, 특히 이제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1학년 때부터 어떤 본인의 학업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8 대입 개편, 뭐 내신 등급, 9등급에서 5등급 여러 변화들이 있는데 이러한 변화들에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할지 경험자 입장에서 한번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네네. 네, 그 교육 과정이 뭐 이번에 28년도만 학년도만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 이제 이게 이루어져 왔었는데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제가 그 친한 지인이 그 공교육의 고등학교 교사로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사실 이 문제와 비슷한 문제로 엄청난 설전을 좀 했었습니다. 그 계속 이제 바뀌는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좀 봤을 때는 가까운 뭐 6개월이나 1년 과정을 조금 더 확실하게 그 돌다리로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2028 같은 경우 특히나 진로와 연계된 그런 활동들을 많이 볼 것 같으니까 아이들이 진로를 설정하는 것에 그리고 설정한 진로에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사실 학업과 좀 무게를 비슷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해력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도 사실 독서와 많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독서 활동이나 그리고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는 것, 실제로 자신의 그 꿈에 목표하는 것들에 그런 장소에 가보는 것,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6개월에서 1년 네. 과정을 돌다리로 만든다라는 네. 게 뭐 선행을 선행을 조금 더 예, 해보는 거죠. 이제 결국에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처음 막닥뜨리는 것보다 수학 같은 경우도 한번 경험해본 것들을 다시 한번 재학습할 때 조금 더 이제 상기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확실하게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시험을 좀 치를 수 있고 그 공부 학업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은요? 저도 같은 흐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경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는 습관도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단순한 경험에서 끝 마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뭐를 배웠고 그리고 앞으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볼지에 대한 사고방식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향후 교육과정 변경되었을 때 여러 가지 뭐 수행평가 반영할 때라든지 활동 후 느낀 점 같은 거를 적어서 낸다든지 할 때 아무래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적힐 수 있는 내용들에 좀 이렇게 크게 단단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세특을 목표로.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숫자보다 글자가 좀 더 우세해질 수 있는 환경에 도래할 수 있다 보니 지금부터라도 중학생 요 때부터라도 단순히 독후감만 쓰더라도 줄거리만 쭉 쓰고 느낀 점 한두 줄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줄거리는 조금 줄여보고 내가 느낀 점, 앞으로 행동할 점, 나의 진로와 어떻게 연관이 될지 생각해 보는 것들 억지로라도 글을 좀 늘려서 써보는 연습을 한다면 향후 대입에서도 충분히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2028 대입 개편이라든지 그리고 바뀌는 내신 체제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이럴 네. 거다 저럴 거다. 사실은 근데 이게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게 실제화 될 때 저희들이 예측한 것과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들한테도 어렵다라고 하면은 학부모님들은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한 건데 어쨌든 두 분 의견 잘 들었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같이 한번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